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오인주입니다. 시장 강하네요. 오늘 시장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변동성입니다. 근데 이 변동성이 예전이랑은 좀 다르죠. 지금 코스피는 5,200선 처음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 초반에는 한 2% 가까이 마이너스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 다 올려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심지어 2% 가까운 급등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 함께 보시죠. 국내 증시 거래 대금 및 고객 예탁금 추이입니다. 시장이 지금 빠지기만 해라 이렇게 기다리는 자금이 엄청납니다. 어제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이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서면서 53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고객 예탁금도, 그러니까 증시 주변에 돈을 넣어놓고 사겠다라고 하는 자금이 27일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3조 원이 늘었는데, 게다가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누가 더 세냐를 놓고 기세 싸움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수급적으로 봤을 때 개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내내 코스닥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이 연초 이후에 수익률이 지금 거의 나란히 맞춰져 있는데, 연초부터 어제까지 코스피는 22.7%, 코스닥 지수는 22.5% 상승입니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18% 올랐고요. 코스닥은 7%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코스닥의 추격 속도가 상당히 빠른 이번 주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오늘 지금 이 변동성 국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리고 지수와 종목 사이에 어디를 더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함정남 IBK 투자증권 분당 WM센터 차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런 날이 오네요. 매일매일이 신고가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열고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중심 반도체입니다. 역대급 반도체의 이익세 우리는 오늘 확인했습니다. 다만 장중에는 차익 실현 매물도 출회되기도 했는데, 지금 시장 주변에 있는 대기자금 100조는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세요? 오늘 실적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발표됐는데 역대급이죠. 너무 좋은 장이 네.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을 내 삶에 또 볼 수 있을까라는 느낌입니다. 사실 이번 주 월요일 전까지는, 지난주까지는 느낌이 코로나 랠리랑 비슷했었던 점이 있어요. 저는 그 상황을 유동성장이라고 하거든요. 유동성장은 이제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되는 장을 저는 버블 장세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버블장이 원래 뭐야 그럼 거품 아니야, 이제 다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뜻이 아니라 버블장이 가장 뜨겁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2021년도인가 20년도인가 마지막에 연말에, 내년에는 2021년도는 코스피가 4천을 갈 수 있다면 그 전제 조건이 뉴노멀입니다라는 이런 영상을 한번 찍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많은 악플들이 달려 있었죠. 네가 무슨, 지금 그 현상이 이 시장에 투영돼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를 두렵게 했었던, 여기서 사도 돼 말아도 돼 라고 했었던 그런 두려움 속에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비싸지 않고 지를 수 있어라는 것이 반도체 실적이 밑바탕을 깔아주기 때문에 지금 이 지수가 과잉 밸류는 아니야라는 확인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확인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박자 빠른 속도로 어제 밤에 내더니 아주 타이밍 좋게, 그리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오늘이지 않았나. 그것이 앞으로 버블 시장으로 달려가는데 또 하나의 엔진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당시에 버블이랑 비교해 주셨는데, 지금 비교가 안 되게 자금은 넘쳐납니다. 그때 코로나 당시 때 예탁금이요 70조 원, 75조 원, 이때 사상 최대치라고 크게 이제 언론사에서도 대서특필이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100조 원 넘어서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다르고, 그리고 체력이, 이익이 이렇게 반도체에서 잘 나는데 라는 이제 펀더멘털 상으로도 뒷받침되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보셨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로 간략하게 핵심만 좀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반도체 덕입니다. 둘 다 모두 실적
잘 나왔고요. 삼성전자는 작년에 매출이 330조 원으로 역대 최대였고 SK하이닉스는 이익이 47조 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이랑 가이던스, 컨퍼런스 콜 모두 부족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여기에다가 SK하이닉스는 뭐 파격적인 주주 환원책도 발표를 했는데 총 무려 2조 1,000억 원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 같이 나왔습니다. ADR 그러면 미국에 발행 안 하는 거 아닌가? 여기에다가 주주 환원에 다 자금 쏟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질문도 나왔었는데 ADR도 우리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뭐 연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물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행복하시겠습니다만 대체 언제 팔아야 돼? 라는 생각을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대외 변수, 우리가 모르는 대외 변수가 생겨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긴다던가 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대외 변수라는 것을 제외해 놓고 지금의 사이클로만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 빅사이클이 와 주식의 장이 이렇게 좋아졌었던 2년, 3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는 거기에 중심이 없었죠.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빅테크 기업, 그 중심에 이제 엔비디아가 있었죠. 애플, 마이크론, 그렇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메타, 엔비디아. 지금 이 기업들이 좀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은 지금 번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투자를 받아서 수혜를 받는 것이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증설 캐펙스 투자 발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애매한 숫자를 발표했죠. 50조가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증설 발표를 할 때 우리 뭐 저기 용인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 할 때 300조 얘기도 나왔었고 뭐 예전에는 반딧불 장사했었을 때 100조 얘기 이렇게 쉽게 했었는데 이 돈을 버는데 요것밖에 투자를 안 해. 근데 이것이 집중된 것이 평택공장이지 않습니까? 아주 전략을 잘 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증설을 해버리면 메모리 수요 주문 발주가 뒤로 늦춰지게 되겠죠. 2년 버티면 메모리 가격이 싸지겠는데 1년 버티면 싸지겠는데 라고 하니 올 하반기에 추가 캐펙스 투자를 결정할지언정 지금은 돈이 되는 핵심 메모리에만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후에 반도체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미국에 지을지 베트남에 지을지 우리나라에 추가로 지을지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 이것이 너무 생각보다 증설이 너무 컸다면 전자는 조금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다음엔 이제 소부장은 물론 좋았겠지만 이런 정도의 추가적인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윈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일단은 여기에 기대감으로 왔었던 소부장이 일단은 재료가 나왔으니 한번 팔자.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사이클이 여기가 끝이냐? 이거는 이제는 뭐 끝이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쉬어가는 모양이 어떻게 쉬어가느냐가 오히려 더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이야기, 소부장 이야기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저 테슬라에 좀 준비되어 있는 자료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간밤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반도체하고 ESS였습니다. 좀 저희가 정리를 해왔는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연간 매출이 그 작년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그 전년 대비했을 때 3% 감소를 했습니다. 회사 설립 이후에 첫 매출 역성장을 기록했는데 이제 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을 소폭 웃돌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부문별로 보시면 자동차 부문 매출이 급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부문은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9% 급증을 했고요. 그 일론 머스크가
전력이랑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컨퍼런스 콜 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3, 4년 내에 이제 없을 것 같은데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 자체 반도체 지금 필요해. 준비해야 될 것 같아. 해외에 있는 반도체 공장 미국으로 들어와.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빅테크들도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몇 군데에서 실적 발표를 할 때 중요한 게 실적이 아니라 캐펙스였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캐펙스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투자를 받아가는 쪽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력 이런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반도체 쪽에 소부장을 본다면 어떤 종목이 좋은지,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티에서는 목표가 140만 원까지 제시하고 우리나라 SK 증권에서도 150만 원 잡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풀이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일단은 이제 이 뉴스와 관련돼서 어떤 종목이 수혜를 볼 것이냐라기보다는 예. 지금 시장의 수급이 저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저 뉴스의 반응 자체보다는 예. 지난주까지는 2차 전지, 바이오 뭐 이렇게 로봇 순환매였어요. 이번 주부터 반도체가 이제 내가 이날만을 기다려왔어 하는 분노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의 시장의 핵심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예. 개인 기관들이 삼성전자 1조 팔아서 그거 팔아야 뭐 얼마 티도 안 나잖아요. 코스닥으로 오면 수익률을 굉장히 큰 승리로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 어떤 차례에 이제 상위부터 끊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바보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가 방송 전에 앵커님한테 그랬잖아요. 할 게 정말로 없어요. 주제들은 많지만 예. 내용은 결국 기승전. 예. 코스닥 시총 상위부터 채워나가면 그 다음엔 이렇게 좀 그 다음 조자들로 수급의 흐름이 내려갈 수 있느냐, 그들이 한 템포 더 가느냐, 네. 이런 정도의 사이클이 먼저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을 먼저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테슬라의 명분이 됐든 네. 어쨌든 이것이 아니더라도 결국 네. 에코프로가 올라왔었던 것은 이제 코스닥에 알테오젠이 넘어가게 되면 대장의 역할과 예. ESS 명분은 이미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셔야 되는 건 이것 때문에 에코프로를 매수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예. 이 수급이 코스닥 대형주에서 코스닥 중형주 단으로 내려가는지의 흐름을 체크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제 6월에 선거 앞두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좀 지대합니다. 정책적인 부분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가 지금 객장 분위기라고 현장에서 좀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단을 본다면 어떤 종목 보시는지도 힌트 주신다면요. 일단 그 체급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기준으로 보면 좀 아래에 있어요. 리노공업이 시총 네. 11위에 위치해 있고 한 시총 14위까지 가야 이제 원익 IPS 이제 그 이후로 쭉쭉쭉쭉 볼 수 있는데 HPSP도 한 22위. 그러니까 상위에서 약간 비껴가 있는 게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인데 종목을 보신다면 자, 월요일 날 뭐 보지도 않고 제가 누누이 서른 고객분들에게도 출발하는 날 시총 상위부터 나래비로 세워서 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그렇게 살까요? 제가 왜 그렇게 샀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예. ETF 시장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입니다. ETF가 그들이 ETF를 꾸리기 위해선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을 먼저 채워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만의 변수를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반도체 ETF든 소부장 ETF든 코스닥 ETF든 세 가지가 맞물려 있으면 시총 상위 쪽의 반도체부터 보는 거예요. 일단은.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묻지마로 땡겨 올라온 거는 일단은 한 사이클 저는 오늘 올라왔다라고 평가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왔다고 반도체 ETF 종목을 선별해서 매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끝났다가 아니라 효율성의 싸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덜 오른쪽에서 기회를 보면서 눈치 게임이 이제부터 좀 열려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예. 지금 굳이 시총 상위 반도체 종목을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효율성으로 본다면 그 다음 차례의 종목들로 가는지를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듣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아니었을 것 같지만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섹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삼성전자가 가야 될 길이 파운드리와 파운드리라는 것이 결국 요것을 좀 말을 바꿔서 예. 이제 테슬라에다가 칩
수주를 받았잖아요. 예.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갔었을 때 주문용 반도체 칩을 앞으로 수주할 수 있는 것이 삼성전자가 나아갈 수 있는 좀 SK하이닉스와는 차별화된 자기만의 추가 밸류를 준다면 이제 그러면 전 디자인 하우스는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등장한 종목이 세미5 전통적으로 보는 종목들이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SK하이닉스 향은 에이징랜드라는 종목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HBM의 시대가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제 양날이 서지 않았습니까? 두 개의 예. 기둥이 있는데 앞으로의 추가적으로 새로운 칩으로 향해서 달려나갈 때 결국은 이 병목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입술로 차세대 칩이다 차세대 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CXL이거든요. 막힌 도로를 넓힌다라는 개념의 칩으로 있었을 때 이런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종목이 좀 개별적으로 가요. 엑시콘 네오셈이 이제 이것에서 말하는 대장격인데 먼저 간 것은 엑시콘, 뒤따라가서 상한가 친 건 네오셈이거든요. 여전히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봤었을 때 그 다음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칩셋 미디어라든가 뭐 퀄리터스 반도체라는 것도 쭉 다음 타자로서 눈여겨 볼 수 있을 만한 반도체 소재 쪽에서 만약에 시총이 작은 쪽으로 종목들이 확산군으로 내려온다면 함께 눈여겨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갖춰진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수급이 반도체 소부장으로 유입되는지가 먼저 체크해야 돼야 할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변에 있는 대기자금 이 100조 원은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가? 오늘 시장에 주고 있는 힌트는 한 두 가지가 보여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주 쪽, 특히 스페이스 X 관련 테마주인데 한번 시세 보겠습니다. 스페이스 X가 6월에 IPO를 추진할 거라는 소식이 지금 외신에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 기업 가치가 1조 5천억 달러로 추정이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직접 지분 투자한 기업이 미래에셋 증권이죠. 25%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아주 IB 투자도 지금 상한가, 상승 제한폭까지 치솟은 그런 모습이군요. 그리고 소재 공급사가 이제 스피어인데 16%, HVM이나 세아 베스틸 지주도 소재 공급사로 같이 있어서 주가 반응이 강한 모습입니다. 자, 스페이스 X 이게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직 IPO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축으로 들고 가야 할 테마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런데 너무 테마틱하게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 쪽과 관련돼서 뭐 세트랙아이, 그다음에 인텔리안테크,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스페이스 우주 항공 산업의 미래를 보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스페이스 X 지분을 들고 있는 종목의 수혜로서 좀 집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주 항공과 관련돼서는 저는 틀림없는 미래 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직전에 언급했던 종목과 더불어서 이 방향성이 어떤 대장은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자기의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가 갈 때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 시스템이 이제 우주항공과 이제 어떤 하나 오션과 맞물려 있는 어떤 방산과 이런 시스템을 다 갖고 있어서 기간 조정을 지금 예쁘게 주고 있는 두 종목 여기가 맞물려서 본다면 이제 두 종목은 다음 날차례는 언젠가 기다리고 있으니 오히려 이럴 때 눈 크게 볼 수 있을 만한 두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종목까지 좀 체크해 주셨습니다. 우주 쪽 특히 이제 실체가 있는 그런 기업 쪽으로 좀 안정적으로 말씀을 주신 거고요. 저희 다음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또 다른 주인공이 이거죠. 일론 머스크가 로봇 확대, 향후 칩 부족 이야기를 하면서 또 LG 에너지 솔루션 ESS 생산 확대 컨퍼런스 콜 내용도 주목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가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컨콜 때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성과를 의지를 그런 피력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중에 13% 급등을 하긴 했지만 그보다 더 시장에서 주목받은 건 지금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쪽이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코스닥 시장에서 좀 그 체급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들을 보면 알테오젠이 좀 밀리면서 시총 3위로 밀렸고요. 시총 1, 2위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렇게 해서 2차 전지가 다시 탈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배터리 들고 가나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죠. 네. 보고하고 계신 분들이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의 영역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규 진입을 위해선 조금 뭐 오늘 오전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묻지마식으로 마음대로 사는 것은 조금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생각을 하시라 생각이 들 텐데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끝이냐 끝이 아니냐 2차 전지 ESS라고 말하면 거짓말이라니까요. 지금 코스닥 2차 전지는 다 빠지잖아요. 코스피 2차 전지는. 코스닥 2차 전지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시장의 자금이 코스닥으로 오고 있다라는데 모든 주제의 앞단에 세워놓고 가장 먼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은 하루 종일 말해도 반복해도 중요한 것은 네. 이것이 수급이 얘네 타이밍이 한 번 더 가냐 아니면 그 다음 꾼으로 오느냐가 조금 더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로봇 딱 그냥 예를 들어본다면 레인보우 로봇 조금 올라왔는데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한 30% 매도해서 다음 종목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엔젤이라든가 클로봇이라든가 로보티즈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내 심리적으로 편안하겠다라는 생각을 시장이 찾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나요? ESS에서도 ESS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급 쫓아가야 된다는 말씀. 네네 맞습니다. 예, 이거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2026년 시장 전망인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컨퍼런스 콜 때 발표한 자료입니다. 수치로 보시면 좀 더 눈에 띄실 겁니다. 올해 시장 전망에서 북미 지역 배터리 수요를 보면 자료 보시면 이제 아마 회색깔 막대 있는 막대 그래프예요. 네, 그 전기차 부분보다 ESS 부분이 앞으로 더 늘 거라고 그렇게 밝혔고요. 2024년 이제 33% 하던 ESS 비중이 올해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박스표시 해놨는데 이게 50%까지 늘 거라고 해서 전기차 반, ESS 반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2차 전지를 보실 때 포인트는 전기차보다 ESS라는 점 올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정남 IBK 투자증권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